안녕하세요. ESG 2.0의 저자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요. 가장 고생하면서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일 겁니다. ESG라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사실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ESG라는 화두를 받아들인 지가 사실은 좀 돼요. 전 세계에서 이 화두가 나온 지가 2004년에 시작된 거면 거의 18년째가 되는 거죠. 18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년여 전부터 이 화두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 화두를 훨씬 더 먼저 받아들이고 기업들이 ESG 경영,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과연 먼저 준비하고 뛰어들고 뭔가 투자를 많이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될지, 누군가에게 어떤 미래, 어떤 기회, 어떤 위기를 만들어 줄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했고요. ESG를 초반에 받아들였던 그 입장이 아니고 좀 더 진화된 다음 단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SG에 대한 기본 개념을 1.0으로 규정을 하고요. 좀 더 진전된 그 다음 답을 2.0으로 규정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ESG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거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일까? 어떤 사람들은 ESG 환경도 위하고 뭐 사회도 위하고 그럼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나 무슨 시민단체, NGO 이런 쪽의 시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지구에게 좋고 세상에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ESG에 가장 이득 많이 버는 사람 자본가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이득을 봐요. 자본주의의 꽃인 금융자본, 투자자본이 ESG라는 화두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마 자기네 이득 전혀 없는데 자기네 돈과 무관하게 세상을 위하려고 정말 북극곰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변화를 바라볼 때 그 변화의 본질을 자꾸 봐야 됩니다. 명분으로는 뭔가 세상 그럴싸한 게 자꾸 나오지만 그 속에 담긴 실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ESG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여기서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뭐가 기회인지 뭐가 위기인지 모를 테고요. 그냥 누군가가 저런 얘기하고 누군가 ESG 투자 경영 얘기 그러나 보다 하다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자꾸 지나가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 크게 발생하는 기회들을 놓치고 속상해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ESG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E 있죠. E 중에서도 아마 탄소 중립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듭니다.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50년까지 전 세계가 275조 달러쯤 든답니다. 물론 그 회사의 추정치가 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275조 달러라는 이 개념이 갑자기 확 사라져서 반의 반토막 나지는 않겠죠. 꽤 큰 금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5경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이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를 위한 비용이라던가 각종 설비 투자 그러니까 어딘가에 뭔가를 짓거나 기존에 뭔가 기술을 바꾸거나 이런 비용입니다. 즉 우주로 흩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돈이고요. 그 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기업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275조짜리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장을 누군가는 공략해서 돈을 벌겠다 궁리를 할 거고 누군가는 그 개념이 없이 어떻게든 좋은 점수 좀 따볼까? 이렇게 하다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SG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자본주의의 가장 이득이 되는 그 방향 결국 그 방향 속에서 우리 기업은, 한국 경제는 어떤 접근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